자, 방어운전. 자, 여러분들 이제 가장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어운전은 저런 거죠. 버스, 택시. 자, 보면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런 도로에 자, 버스 정류장이 있죠.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가 제가 참고로 버스가 없어서 자, 이 노란 차를 버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가겠죠. 자, 버스나 택시들은 보통 이렇게 오른쪽 인도 쪽에서 이제 손님들을 태우죠. 손님들을 태우면 자, 저희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가면 이 버스는 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버스가 손님들 다 태우면 자, 버스가 이렇게 직진으로 가겠지만 이 직진에 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막 주정차된 차들도 있고, 그래서 버스들은 이렇게 나와요. 버스 우리가 이제 끝에 차선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자, 버스들이 있으면 이 차가 언제 나올 수도 있겠다, 약간 미리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속력을 막 내다가 버스 같은 경우는 앞머리부터 그냥 이렇게 쭉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오면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초보자들은 순간 당황하면 훅 피합니다. 이렇게 피하다가 옆차랑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버스만 보고 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버스 정류장이나 이렇게 버스들이 서 있을 경우는 자, 어느 정도 얘네들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서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가속을 하지 말고 그 브레이크를 언제든지 밟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택시는 정류장이 많이 없죠. 보통 길가에 아무데나 세웁니다. 자, 택시들이 여기서 손님을 태웠어요. 그 앞에 차가 주정차된 차나 밀려 있거나 주정차된 차들이 있으면 택시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손님들 태우고 차들이 막 가는데 그냥 막 밀고 나옵니다. 자, 왜? 빨리 가야 되니까. 이 도로에서 영업용 차들, 버스, 택시, 택배 차량, 이런 차들, 그런 차들은 시간에 제약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있어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밀고 나오거든요. 이 오른쪽에 택시나 버스 정류장들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항상 너무 급 가속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속도를 완전히 줄이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밟을 수 있는 준비만 하는 거. 그래서 방어운전이죠. 방어운전은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맨 우측 차선은 타지 말라 그랬어요. 맨 우측 차선을 타고 가다 보면 자, 이제 버스 택시 아닙니까? 자, 맨 우측 차선을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주정차된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제 교차로에 여기 골목에 우회전 빠지는 길이 있으면 우회전 빠지는 길에 이 차들이 속도를 줄여요. 우회전하는 차들은 속도를 많이 줄입니다. 그러면 막 가다가 차가 안 가죠. 안 가면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넘어옵니다. 넘어오니까 자, 이때도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방어운전은 어떻게 하냐면 이쪽 흐름을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쭉 가시다가 이쪽이 차들이 주정차된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어. 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이 차가 같이 이렇게 주행하던 차였어요. 앞차가 비상 깜빡이 켜고 주정차가 돼 있네. 택배차가 있거나 버스 정류장에 차가 섰어요. 그럼 이 차가 가면서 이렇게 약간 앞쪽에 있을 때 우리 뒤쪽에 있으면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자, 저희보다 약간 앞쪽으로 계속 같이 주행을 하고 있으면 여기 주정차가 돼 있네. 그럼 이 차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차는 못 가니까. 그러면 이 차는 아마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깜빡이 켜고 막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급하게 우리가 여기서 막 속력을 내다 보면 이 차가 좀 위험하게 나오면 여기서 사고 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차도 잘못이지만 저희도 안전 앞을 안 봤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요. 100%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오른쪽의 차들은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출입로 아시죠? 뭐 이제 자유로나 아니면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뭐 고속도로, 네, 그런 이제 진출입로를 보시면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쭉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만약에 자유로라고 칩시다. 이제 자유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강변북로를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직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차도 직진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됐네. 자, 그럼 이런 경우 이 차가 지금 맨 오른쪽 이 바로 진출입로 쪽,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일로 나가면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전용 그 고속화 도로고, 자, 이 차는 이제 시내에서 이 진입을 해서 여기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차고, 자, 이런 경우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출입로 바로 옆 차선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차들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어요. 얘 진입했고, 이제 얘도 이제 진입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면서, 자, 어느 정도, 이 차들이 만약에 속도를 막 내면서 가면 좋은데, 속도를 줄이면서, 여기서 이제 빨리 못 왔으니까, 속도를 많이 못 내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속도를 약간 줄이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얘네들 흐름도 좀 보면서, 무조건 내가 직진이니까 내가 우선이지 하면서 너무 막 가속을 해버리면, 자, 얘네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훅 나올 수도 있습니다. 훅 나와버리면 여기서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던가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초보자인 거예요. 자, 초보자고 속력을 내면서 못 나오고, 아니면 그냥 막 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차가 뒤에 있으면 그냥 깜빡이만 켜고 막 밀고. 그래서 이런데 진출입로는 약간 속도를 줄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웬만하면 이 진출입로 쪽으로, 나는 계속 직진할 거면 이쪽 차선을 안 타는 게 좋고 이쪽 차선을 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계속 좀 밀리거든요, 차들이. 그래서 이 진출입로 가까운 쪽으로 계속 가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빠질 때쯤 돼서 붙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나가는 차들, 이제 진입하는 차들도 주의를 해야겠죠. 여기서 차들이 빨리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내면서 나가줘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차들이 빠르니까 속도가 안 맞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차가, 그리고 또 코너를 돌면서 바로 봤을 때 사이드미러 상에 안 보이는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면서 좀 방어 운전을 해주셔야 되고, 갑자기 나오는 차가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속도는 좀 내주시면서, 요럴 때 이제 진출입로 때, 여기서 가는 차들이, 이 차들을 방어 운전 좀 해야겠죠. 위험하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안전거리. 여러분들 방어 운전의 가장 기본이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띄고 가시는 게 좋고요. 안전거리는 보통 시내도로에서는 안전거리는, 자, 앞차하고, 자, 이게 앞차하고 우리 차예요. 앞차하고 우리 차 사이 보통 시내도로는 60km죠. 60km 정도 되니까 보통 차 한 대, 두 대 정도, 요 정도 거리를 앞차랑 띄고 간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정도를 띄고 간다 생각하고, 시내 도로도 마찬가지로 차가 많이 밀리는 도로 있어요. 그러면 뭐 좀 더 가까이, 한 요 정도, 뭐 차 한 대 정도 띄고 가면 되고, 이거를 너무 많이 붙여서 이렇게 바싹바싹 붙어서 가다가, 그러니까 속도가 있을 때, 뭐 한 50km, 60km 달리는데 이렇게 바싹바싹 붙어 가다가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면 앞차를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거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 운전자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일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은 앞차랑 거리만 충분히 뛰고 가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문제는 앞차랑 거리를 뛰라고 할 때에서 막 이만큼
속도는 안 나는데 막 뭐 차 한 대, 두 대, 세 대 거리를 이렇게 띄워놓고 가면 뒤에 차들이 좀 문제가 생기겠죠. 크락션 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내 도로는 차 한두 대 정도 거리만 띄고, 만약에 우리가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데는 80km면 80m, 100km면 100m를 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띄워주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 웬만하면 그 대형 트럭이나 버스들, 좀 큰 화물차들, 그런 차 옆으로 나란히 계속 달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나란히 계속 가다 보면 대형차 같은 경우는 일단 차체가 되게 높아요. 높고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차선 변경할 때 이 밑에 조그만 차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형차 그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버스나 관광버스나 아니면 대형 덤프트럭이나 화물차, 이런 차들은 자기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선을 못 지키고 이렇게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차들이 있는 경우는 고속도로 같은데 웬만하면 약간 뒤에서 가든가, 아니면 자, 이 차가 너무 느려, 자 앞에 차가 없어, 자 앞에 차들이 쭉 나갔어요. 그러면 속력을 더 내서 대형차를 빨리 지나가 버리십시오. 지나가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란히 계속 오래 가지 말란 얘기죠. 약간 속도를 줄여서 얘보다 뒤에 가든가, 얘가 너무 느리면 앞으로 나가든가.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나 이런 곳에선 웬만하면 대형차 옆으로 따라가지 말아라. 물론 우리 초보자분들은 대형차 옆에 붙으면 겁나서 같이 가지도 못해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형차가 옆에 있는데 계속 속도를 대형차랑 같이 맞춰요. 왜냐면 대형차가 느린데, 자 나도 속도를 못 내. 그러니까 계속 같이 가면서 무서워해요. 아씨, 저 차 어떡하지? 저 차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같이 가요. 빨리 지나가 버리십시오. 속력을 조금 더 내서 과감하게. 그래야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좌회전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3개 차선, 4개 차선이 같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반드시 4차선을 지키면서 가되 좌우에 같이 오는 차들의 눈치도 좀 보면서 가라. 왜냐면 그 차들이 차선을 잘 못 맞춰가지고 자기 차선으로 못 가고 막 교차로 중간에서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많은 좌회전이 3개, 4개, 뭐 2개, 3개 이럴 때 회전을 할 때, 그때 반대편 길도 잘 보시면서 좌우 차들도 주의 깊게 한 번씩 보시면서, 혹시 많이 붙으면 내가 빨리 속력을 더 내든가 아니면 속도를 줄이든가, 그렇게 해서 좌우 차들 방어 운전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제가 예전에 사고 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고 났던 경험인데 어떤 거냐면, 택시들. 자, 여기서 이제 또 택시가 나옵니다. 여기 택시 뭐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택시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영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많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택시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차선이 없어서. 자, 이게 택시예요. 택시야. 근데 가다가, 자 여기다가도 손님이 있으면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서 급정지를 해버려요. 왜? 손님을 태워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가시던 분들은 혹시라도 택시가 2차선에서 가다가 택시가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빨리 브레이크를 먼저 밟으십시오. 안전거리 충분히 뛰십시오. 왜? 택시들은 갑자기 손님을 태우려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속도를 못 줄이면 받겠죠. 제가 예전에 사고 난 게, 택시가 두 번째 차선에서, 자 저는 맨 끝에 차선 2개 차로였어요. 맨 끝으로 가는데 택시가 여기서 갑자기 쭉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손님이 있으니까 딱 서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예상 못하고 얘가 속도를 내면서 들어오니까 나도 가겠지 하고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니까 제가 여기서 속도를 못 줄이고 피했어요. 이렇게 피하면서 택시 꽁무니를 그냥 치고 나갔죠. 범퍼. 자, 이때 제가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자 들어오면 빨리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근데 자 피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이때 이쪽에서 차가 왔으면
피하다가 저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피하지 마시고, 택시들 영업용 차들은 맨 끝에 차선으로, 내가 만약에 맨 끝에 우회전을 하려고 가려는데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예상을 하시고 속도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길가에 보통 이제 이면도로나 이런 데 보면 뭐 여기가 이제 공원이고, 공원이고, 자,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평행 주차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평행 주차. 평행 주차를 이렇게 쭉 해놓은 도로. 그럼 이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자, 막 가는데,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들.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런 사이로 보행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로. 그러면 저희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그냥 막 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려요.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는, 자, 속도를 너무 느리게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는데, 자,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다 생각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막 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위험해요. 애들 같은 경우는 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툭 쳐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데가 골목길 같은데요. 골목길 같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공원이 있고 이게 주차를 해놓은데,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일로 건너가려고, 여기 뭐 상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건너가려고 그냥 여기서 훅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도 잘못됐지만 저희는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행을 좀 하시면서 항상 이런 데서 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걸 주의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좁은 교차로, 여러분들 이제 좁은 골목길의 교차로에서, 이게 길이에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좁은 골목길 교차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자, 쭉 가다가, 자, 이 차량들이 안 보이죠? 이게 자전거다 생각하면 자전거도 안 보이고 오토바이도 안 보여요. 물론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쭉 오시다가도, 자, 요 교차로 신호가 없어요. 골목의 교차로 같은 데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 와서 속도를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많이 줄이고, 줄이시면서, 자, 천천히 서행을 해주세요. 한 요 정도에서부터 서행을 해주시면서 우리 차 앞부분이 조금 이렇게 보이게 나갑니다. 천천히. 왜? 이쪽에서 갑자기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야가 안 보입니다. 이 벽에 가려서. 그런 경우는 조금씩 내 앞부분을 다른 차가 볼 수 있게 조금씩 보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속도를 확 내다 보면 여기서 나오다가 쾅 박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여기서 속도 줄이면서 조금씩 나오면, 이 정도 튀어나오면 이쪽에서 오는 차도 우리 차를 봐요. 그러면 이 차가 만약에 속도로 과속을 한다. 과속을 하면 이렇게 조금씩 나오니까 속도를 만약에 못 줄이면 이 차가 이렇게 피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 차가 보일 수 있게 조금씩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이 차도 휙, 그냥 꽁, 이런 데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죠. 교차로인데 신호가 없는 골목길 같은 교차로. 그래서 이런 길을 나갈 때는 항상 서행을 하면서 조금씩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게 방어예요. 옆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다 예상을 하면서 서행을 하는 거, 이게 방어 운전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거든요. 자, 이제 우회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자, 우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차가 먼저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쪽을 보겠죠. 이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쪽을 보겠죠. 자, 보면서, 자, 나가는데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죠. 자, 물론 여기도 횡단보도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차는 여기를 보면서, 자,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돌면, 자, 우리도 얘 도는 걸 보고, 자, 이 정도 얘가 돌았을 때, 자, 저희도 이제 이쪽을 봅니다. 이때 얘가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 얘 계속 가네? 아, 가나보다 하고 이쪽만 보다가 이 뒤에 후미를 박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가 갑자기 여기서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니까, 횡단보도 지나고 갑자기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딱 정지를 한 거예요. 근데 자, 이 차가 가는 걸로 알고 쫓아가면서 이쪽을 안전하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얘가 정지한 걸 모르고
쿵 호미를 박습니다. 이게 운전 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서 앞차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앞차가 혹시나 돌아서 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하는지 계속 진행을 하는지, 그래서 저쪽도 보시면서 반드시 앞차가 가는 거를 꼭 봐주셔야 돼요. 근데 이 차를 못 보고 이쪽만 보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회전에서 앞차가 무조건 가겠지 미리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예측하지 마시고 이 차가 확실하게 가는 것도 보고 차가 오는 것도 보고, 그래서 우회전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오토바이가 나옵니다. 오토바이 상당히 무서워하세요. 초보 운전자분들이 이 오토바이를 상당히 무서워하시는 이유가, 자, 오토바이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 오토바이의 특성을 좀 아시는 게 좋은데, 자, 근데 오토바이가 좀 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커서. 자, 오토바이가 이렇게 차선을 지키면서 똑같이 가지 않아요. 오토바이의 특성은 사이사이로 갑니다. 사이사이. 요 사이로 갔다가, 자, 차 만약에 여기서 차 가는데 차 밀린다. 그럼 또 여기로 빠져서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우리가 오토바이를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오토바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차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자, 우리가 시야를 앞으로 보잖아요. 빨리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오토바이들이 들어오면서 속도를 줄이진 않아요. 그냥 들어오면서 속도를 더 내면서 이렇게 빡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오면 속도만 살짝 줄여주시고, 또 하나,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자, 초보자들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들어온다고 해서 핸들을 갑자기 팍 틀면 안 돼요. 핸들을 갑자기 툭 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차선을 웬만하면 지키면서 쭉 가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핸들을 확 틀어버리면 차선 안 맞는다고, 아니면 내가 차선 일로 쏠렸다고 해서 이렇게 틀다가 얘랑 이렇게 콩 박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틀어버리면. 차선 변경할 때도 요령이, 우리가 급차선 변경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면서 지그시 가는 게, 만약에 혹시 오토바이가 오더라도 이 사이로, 자, 우리가 오토바이를 못 봤어요. 갑자기 핸들을 확 틀어버리면 사고 납니다. 근데 우리가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가면 오토바이가 피해서 나가거나 속도를 줄입니다. 도로에서 운전할 때 오토바이들이 막 좀 많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속도만 줄여서 가십시오. 그리고 오토바이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피해 갑니다. 우리한테 와서 직접 박진 않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내 차선 잘 지킨다 생각하고 안전거리 충분히 뛰면서, 만약 차선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핸들을 휙 틀지 말고 살짝, 그러면 자기네들도 속도 줄이면서 다 피해갑니다. 오토바이가 사고 나면 오토바이가 다치지 차는 안 다쳐요. 차는 많이 안 다칩니다. 대신 사람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좌회전 차선들이 쭉 밀려 있어요. 우리는 속력을 내겠죠. 여기는 뻥 뚫려 있어요. 직진 차들은. 그래서 여기서 속력을 막 내는데, 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차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깜짝 놀라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급 브레이크를 밟든가 갑자기 확 피해야 돼요. 자,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이 차가 지금 여기가 좌회전 차선인지를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직진을 해야 돼. 차선을 잘못 잡은 거죠. 상황을 보겠죠. 뒤에 차가 오는지. 뒤에 차는 여기서 차가 없으니까 속도를 빠르게 냅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데, 잘못했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자, 이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 들이밉니다. 자, 뭔가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어. 자, 다른 차들은 다 일렬로 서 있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 켜고 이렇게 깜빡이 켜놓은 상태로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옆에 차가 오니까 못 나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차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해 주지 마시고 가면서 여기서 속도를 약간 줄여주세요. 줄여주면서, 자, 또 한 가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크락션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때 이 차한테 내가 갈 거니까 너 나오지 마라. 크락션을 한번 눌러주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 갑툭 튀죠. 툭 튀어나와 버리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서 있을 때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구나, 그 예상도 좀 하셔야 돼요. 내 차선 없으니까 그냥 막 달려오면서 막 달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봤어요. 바로 자, 여기가 그냥 벽면이에요. 인도예요. 인도. 그 여기에 이제 차들이 많이 밀려있고, 이쪽에 우회전 차선, 여기가 벽이고 건물이고, 자, 우회전 차선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차가 속력을 막 냈어요. 막 내는데 진짜 거의 이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팍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 차가 우회전하려고. 그냥 여기서 박아버린 거죠. 그러면 물론 이 차도 잘못이 있지만 이 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100%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네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예상을 꼭 하시고 너무 속력을 내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우회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어느 정도만 내면서 가십시오. 근데 이런 데서 차 없다고 해서 얘네들은 밀려있고 차는 없으니까 그냥 속력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갑툭튀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방어운전이라는 거는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이런 도로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경험을 안 해보시면서 순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사고 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 물론 내 잘못은 적지만 나는 제대로 지켰어요. 나는 제대로 지켰는데 상대방 차들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운전을 하시면서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저 차 택시가 저거 나올 수도 있겠네, 저 버스 이제 정류장에서 손님 다 타면 이제 흐름상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그 옆을 지나갈 때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좋고, 골목길은 당연히 방어 운전을 꼭 해야 되고, 자전거, 특히 학생들 언덕길에서 자전거 재밌다고 그냥 확 내려오죠. 그러다가 우리가 가서 차가 박으면 차가 과실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항상 골목길 이런 데는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좀 뭔가 맥혀있는 도로, 한쪽만 뻥 뚫려있는 도로, 이런 곳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회전 할 때도 앞차가 가는 거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가시고, 그리고 예측 운전 하시면 안 돼요. 예측 운전이 뭐냐면, 신호가 바뀌었어요. 후미추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그런 경우. 막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신호가 노란불이 딱 바뀌었어요. 파란불에서. 얘가 속력을 막 내고 가니까 얘 가겠지, 얘 신호 받고 가지, 그럼 나도 갈 수 있겠네, 나 바로 뒤니까. 그럼 속력을 더 냅니다. 이때 그러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그냥 가서 후미추돌 하는 거예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어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신호도 안 지켰지만 앞차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자, 방어 운전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 9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빠진 것도 되게 많아요. 빠진 것도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방어 운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